항상 함수할 때에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로 이 함수가 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쓸 게 추주 함수하고 랭크 함수죠. 그래서 추주 함수는 요거는 이제 1대1 대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일 때 뭐, 2일 때 뭐, 3일 때 뭐 이렇게 들어가는 함수고, 랭크 EQ 함수는 뭐 구할 때 쓰는 거예요? 네, 순위 구할 때. 근데 요거 하실 때 주의사항이 범위 잡으면 항상 F 몇이요? 4. 네. 그리고 이럴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요렇게 하나 구할 때에는 F4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1번 문제처럼 채우기 핸들 하실 때에는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는 CH 추주 함수를 왜 먼저 쓰냐면 순위를 구한 다음에 값 줄 거죠. 그러면 나중에 주는 걸 항상 먼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추주하고 그 다음에 랭크. 그리고 항상 하면서 요 밑에를 보세요. 그러니까 추주 함수는 요것만 넣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값을 넣어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1일 때 뭐, 2일 때 뭐, 3일 때 뭐 이렇게 1, 2, 3, 4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근데 요 값을 우리는 뭘로 구할 거예요? 랭크를 구할 거예요. 등수로. 랭크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랭크 함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3개. 그래서 넘버가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인데 여기가 안 눌러지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위에 누르고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값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쉼표.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 게 요게 범위예요. 근데 무슨 범위냐면 등수 구할 범위. 근데 저처럼 만약에 여기 위에가 안 잡히면 밑에서부터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잡고 그 다음에 F4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F4 왜 하는지 꼭 기억하시고, 왜냐면 얘를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F4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지금 내림차순이에요?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에요. 왜냐면 높은 게 1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높은 데에서 밑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무슨 차순이죠? 내림차순이죠. 그래서 내림차순 가서 더블 클릭 하면 일단 뭐는 끝난 거예요. 이제 순위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여기부터는 이제 1, 2, 3, 4, 5로 가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1일 때 뭐요? 높음. 그래서 높음. 2일 때도 높음. 3일 때는 중간. 4일 때는 중간. 5일 때는 뭐요? 낮음. 또 왜 5번 넣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추주 함수는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값이 10개면 10개를 다 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떨 수도 있냐면 4등하고 5등은 빈 공간이래. 그러면 4번하고 5번에다가 큰 따옴표 몇 개요? 2개를 쳐주셔야 돼요. 이런 거 안 쳐주시면은 뭐 페이스라고 뜨거나 실패라고 나오거나 뭐 0이 나오거나 엉뚱한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큰 따옴표 몇 개 넣어주셔야 돼요. 2개.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세요. 그리고 맞았나 틀렸나는 뭐 하면 돼요? 채우기 핸들 했을 때 높음 2개, 낮음 하나, 중간 몇 개요? 2개. 왜냐면 5개 쳤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해보세요. 2번은 if count blank인데 count blank가 뭐 세는 거죠? 칸 세는데 뭐 없는 칸? 빈칸 세는 거예요. 그리고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모르는 게 나오면 일단 쳐요. 치면 여기 카운트 블랭크 있잖아요. 하면 뭐 센다고 되어 있어요? 비어있는 거. 이런 식으로라도 꼭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저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거 보고 아 이거는 빈 거 세는구나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if count blank 해보세요. 근데 이거 if 몇 개면 되죠? if 하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수하고 공백이죠. 그러면 결과값에서 몇을 빼라고요? 1 빼면 돼요. 그래서 2개의 결과값이 필요하니까 if는 몇 개면 된다? 하나면 된다. 해보세요. if 블랭크로.
일단 뭘로 시작해요? if로.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뭐하고 뭐 줘야 되죠? 네, 이수랑 공백 줘야 되죠. 그러려면은 if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count blank 넣으시고 이거 가지고 뭐의 개수를 찾아야 돼요? 네.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가 몇 개 이상이요? 3개 이상인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블랭크 자체가 동그라미를 찾는 거예요? 아니면 동그라미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네, 아닌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요게 키포인트예요. 여기에다가 3개 이상이죠. 그러면 이거는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3을 잡는 게 아니고 1을 잡아요. 잡거나 갖다 내시요 1.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 좀 어려워요. 이게 만약에 카운트 A면은요 3이에요. 왜냐면 카운트 A는 여기 들어간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몇 개 이상? 3개 이상.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동그라미를 센 거예요? 동그라미가 아닌 걸 센 거예요? 아닌 걸 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총 4칸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3칸이 아니니까 네, 몇 개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아닌 게 한 개면은 뭐죠?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으로 잡는 거예요? 1로 잡는 거예요. 어떨 때 상으로 하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여기 들어가는 영어에 따라서 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1로 잡는 이유가 4칸 중에서 동그라미가 3개가 됐다는 얘기는 빈 거를 몇 개보다 작아야 되죠? 하나보다 작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몇이라고 쳐요? 3으로 칩니다.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작정하고 내면 못 맞춰요. 그 다음에 맞으면은 뭐야? 이수 아니면은 공백.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데 요번에는 요걸로 해보세요. 같은 문제인데 카운트 A로 해보세요.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함수만 뭘로 바꾸라고요? 카운트 A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 만약에 그 옆에 칸에다가 if 그 다음 뭐요? 카운트 A 그 다음에 요때는 요렇게 긁으시면 얘는 채워져 있는 걸 세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는 크거나 같다 몇이요? 3. 그러니까 어떤 함수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채우기 핸들 하시면 근데 결과값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왜냐면 3이냐 1이냐의 차이지. 네, 그게 내용에 맞춰서. 그래서 이 함수가 뭐 하는 함수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맞춰서 1로 갈 건지 3으로 갈 건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근데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3인 게 속 편해요. 맞죠? 네, 갑자기 막 1로 주고 막 좀 응용하는 것 좀 덜 냈으면 좋겠는데 꼭 한두 개씩은 응용 문제를 꼭 내시더라고요. 안 나오신 분은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구해보세요. H 룩업하고 뭐요? 레프트.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054면은 경북, 031이면 경기도, 03이면 뭐요? 인천. 한번 구해보세요. 어우, 이틀 정도 새벽에 일어나 좀 죽겠다.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항상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거기 지문에 보시면 H룩업수라고 되어 있어요. 뭐요? H룩업이 뭐죠? 수평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H룩업을 써야 되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요. 얘가 뭘로 되어 있어서? 수평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프트라고 있어요. 레프트는 어느 쪽이요? 왼쪽에서 몇 글자 갖고 올 거예요? 세 글자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세 글자를 갖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요렇게 돼요. 는 처음에 뭐요? H 룩업. 그 다음에 레프트. 여기 전화번호에서 몇 글자 갖고 올 거라고요? 세 글자. 그러면 찾을 값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꼭 여기를 계속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는 찾을 값이야. 두 번째가 표의 범위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표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값 가지고 여기에서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054부터 어디까지요? 인천까지. 쉼표 찍고, 쉼표 안 찍어서 그래요.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잡고. 왜 여기 잡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054나 031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쉼표 찍고, F4 해야죠. 혹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범위 지정하고 F4 늦게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쉼표 찍고, 그 다음에 로우가 뭐냐면 로우 인덱스 넘버가 로우가 행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행 갖고 올 거예요? 두 번째 행 갖고 올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몇이요? 2. 그 다음에 글씨일 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일반적으로 숫자하고 문자라 그러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031 있죠? 032 있죠? 이렇게 딱딱 맞을 때는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왜냐면, 정확히라는 게 뭐예요? 정확히 맞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찾으려고 하는 게 여기에 그대로 있으면 정확히고, 숫자인데 비슷한 게 있을 때는 뭐예요? 네, 그때는 유사해요. 지금은 정확히. 왜냐면 그대로 답을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죠? 못 쳐요? 엔터. 그러면 054는 경북.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내리시면, 네, 경기도, 인천, 경기도, 경북, 경기도. 그래서 꼭 연습하실 때 요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 초반에 잘 안 됩니다. 이거 다 해놓고 또 보는 거예요. 요거는 찾을 값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표범. 그 다음에 행. 그 다음에 정확하게냐 유사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몇 개 안 되면 외우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양이 좀 어떻죠? 많죠. 그래서 자주 안 나오는 것까지 합치면 원래 한 30개 해야 돼요. 근데 실제 이제 시험용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한 15개 정도긴 하거든요. 15개 정도긴 한데. 그 다음에 표 4번은 매치 함수예요. 무슨 함수요? 네, 매치가 뭐 하는 거냐면 그 위치 잡는 거예요. 뭐 잡는 거라고요? 위치.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80에서 241은 몇 등급? 1등급.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는 것 중에선 이게 제일 어려워요. 실제 시험장 가셔도.
그래서 봐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는 매치. 그 다음에 여기 룩업 밸류가 아까 했었던 H 룩업의 룩업 밸류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값이에요? 찾을 값. 요거 찾을 거죠. 그 다음에 룩업 어레이도 아까 했었던 H 룩업하고 똑같아요. 네. 여기에서 찾을 거죠. 그 다음에 F4 몇 번이요? 한 번.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는 보다 작음이에요? 정확히 일치해요? 보다 큼이에요? 네, 여긴 보다 큼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280에서 241은 몇 등급이요? 네, 1등급. 그러면 240보다는 뭐 해야 돼요? 커야 되죠. 그래서 보다 큼을 하셔야 위로 가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보다 큼.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1이 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1이에요? 1등급이에요? 등급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연산자 붙이고 뭐요? 등급. 그 뒤에 글씨 넣는 건 항상 연산자 붙이고 큰 따옴표 땡이에요. 뭐 님자 써라 그러면 연산자 붙이고 님.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산자 나오면 항상 시험 문제가 그 뒤에 뭐 명 붙여라, 점 붙여라, 등 붙여라 뭐 이런 거예요.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건 맨날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마이너스 1이에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1. 근데 왜 마이너스 1이냐면은 240점보다 크면은 1등급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맞춰주셔야 이 점수보다 무한대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 하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드. 그리고 여러 개 하실 때는 항상 범위 잡으면 F4 몇 번이요? 한 번. 그것도 같이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해보세요. D 들어간 함수. D 들어간 거 잘 나옵니다. 이것도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이론에도 종종 나와요. 하다 보면 조금씩 돌파구가 보여요. 오늘 하나 보였으니 다음 주에 하나 더 보여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조금씩 느리다 보면 뚫리지. 아시겠지만 한 방에 확 뚫리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비정규직 인원수 합계 명이라고 붙이래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형태요? 고용 형태. 고용 형태가 뭐요? 비정규직. 그래서 조건 따로 만들려 그러면 여기에서 없는 거예요. 무조건 D 함수는 조건이 요거는 돼요. 애니메이션이랑 정규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캐릭터나 다른 거는 여기에 있는 걸로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넣어 주셔야 되고요. D 함수는 하나만 잘하면 돼요. 왜냐면
앞에 있는 영어만 바뀌고 넣는 건 똑같아요. dsum, daverage, dcount, dmax, dmin 다 똑같아요. 그래서 는 d 여기는 뭐죠? sum.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전부 다 잡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잡고 그 다음에 필드가 열이라 그랬습니다. 인원수 몇 번째 칸에 있죠? 세 번째. 그래서 3. 그 다음에 조건은 고형 형태가 뭐인 거예요? 비정규직. 끝. 6117 이렇게 나오시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하면 dsum, daverage, dcount, dmax 다 똑같아요. 넣는 방식은. 앞에 있는 영어만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and 붙이고 뭐요? 몇. 요거는 항상 넣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명 넣어라 그러니까 명 넣고. 그 두 번째 네. 그 찾는 거 있잖아요. 네. 두 번째 칸이나 네. 저거 그냥 숫자로 안 하고 아, 그냥 여기 찍어도 돼요. 찍어도 네,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숫자로 해도 되고 위치 그냥 찍어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인원수니까 상관없어요. 둘 다 맞게 해줘요. 저 금방 나오는 거. 네, 답만 나오죠. 왜냐면 저 값 나오는 방법이 둘밖에 없거든요. 3을 찍든가 아니면 클릭을 하든가. 그거 이외의 방법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분석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석 작업 누르시고 거기 보시면 요번 문제는 피벗 테이블이에요. 어디에요? 피벗 테이블 어디 있다 그랬죠? 네, 얘만 삽입이 됐어요. 어디요? 삽입. 그거 한번 해보세요. 5분 후에 같이 볼게요. 거기 보시면 출장비 현황표를 이용하여 부서는 필터, 성명은 행, 출장지는 열로 처리하고 값은 총 출장비의 합계를 계산하고 행과 열의 총 합계가 나타나지 않도록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에 B 몇이요? 21. 일단 여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삽입에 뭐요? 피벗 테이블. 아니면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범위 지정하고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피벗 테이블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기존 워크 시트입니다. 예, 기존 워크 시트에 B 몇이요? 예, 21. 그러니까 항상 지문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지문에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는 줍니다. 알려는 주니까 그거를 보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이제 지문만 잘 읽으면 얼추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일단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부서는 뭐요? 필터. 그러면 부서는 필터. 성명은 행. 그러면 성명 찾아서 행. 출장지는 열. 값은 총 출장비. 네. 그리고 여기 합계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과 열의 총합계가 뭐하지 않도록 나타나지 않도록 그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우클릭하세요. 무슨 클릭하세요? 우클릭.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어요. 피벗 테이블 뭐라고 있어요? 옵션. 피벗 테이블 옵션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 요약 및 필터라고 있어요. 요거는 위치를 외우면서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메뉴를 그냥 기억하냐 못하냐기 때문에 요거는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약 및 필터 하시면 행하고 뭐 있죠? 열. 둘 다 체크 풀어야 되죠. 왜냐면 아까 둘 다 표시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둘 다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1번 첫 번째 거 끝났고 두 번째 보시면 보고서 레이아웃은 무슨 형식이요? 개요 형식. 여기 있어요. 여기 디자인. 디자인 누르시면 보고서 뭐요? 레이아웃. 무슨 형식?
계열 형식.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습하시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위치를 뭐 해야 돼요? 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위치만 기억나면 어렵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빈 셀에 표시하는 거 있죠? 요것도 아까 들어갔던 데 있어요. 또 우클릭 하시면 여기 밑에서 두 번째 피벗 테이블 옵션. 이 옵션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딱 세 종류예요. 여기 보세요. 이거 셀병합 및 가운데 맞춤 레이블이 있는 이거 나오면 요거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빈셀 표시 있죠? 그거 넣으시면 되죠? 아까처럼 행합계하고 여러 개 나오면 어디예요? 요약. 요거 세 개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여기는 빈셀 가셔서 뭐 누르세요? 네, 별표 곱하기 그거 누르시면 돼요. 네, 우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여기에서는 세 가지 나와요. 레이블이 있는 빈셀, 그 다음에 아까 그 총표시, 그 다음에 확인. 지금 다 했죠? 더 뭐 하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끝.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돼요. 뭐 여기에서 뭐 더 하라는 거 없으니까 더 손댈 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오실게요. 거기 밑에 보시면 분석 작업 2번 있습니다. 이거 시나리오예요. 어디에요? 시나리오 어디에 있죠? 시나리오는 데이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 좀 전에 했었던 피벗 테이블 빼고는 대부분 다 데이터에 있어요. 대부분 어디에 있다고요?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 가셔서 그거 시나리오 한번 또 해보세요. 5분 후에 요거 맞추고 쳤다가 매크로하고 나머지 거 할 겁니다. 한번 써보세요.
앞에 보세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저것만 잘하면 돼요. 뭐만 잘하면 되냐면 이름 정리.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지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추석 특별 상여금 표에서 기본 상여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수당학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뭐 하시오? 작성하시오.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C13 오셔서 여기 C13 있죠? 여기 찍고 여기 가서 뭐라고 쳐요? 기본 상여율 그냥 치면 돼요. 그리고 꼭 뭐 치세요? 엔터 꼭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그 다음에 몇이요? G11. 그래서 G11 오셔서 여기는 뭐야? 여기 보시면 수당 합계 이렇게 쳐주면은 일단 이름 정의는 뭐 했어요? 끝났어요. 그거에 맞춰서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시나리오 이제 만들래요. 뭐 만들래요? 시나리오. 근데 시나리오 만드실 때는 되도록이면 마지막에 이름 정의하는데 클릭하고 만들세요. 그래서 여기 위에 데이터 누르시고 여기에서 뭐요? 가상 분석 가면 시나리오. 그 다음에 추가.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하시고 시나리오 이름이 뭐죠? 기본 상여율 인상. 그대로 치시고. 그리고 항상 치신 다음에 오타 났는지 꼭 확인 작업 한 번씩 해주십시오. 그리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변경셀. 아이고 죄송합니다. 변경셀은 여기가 아니고 요거죠. 첫 번째 거. 네. 변경셀은 뭐 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잘못 드렸어요. 바꿀 거를 범위 지정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여기. 그래서 우리 지금 무슨 셀 바꿀 거죠? C13 바꿀 거죠. 기본 상여율이 10%가 아니고 몇 프로래요? 15%. 그래서 여기 변경셀은 그거 바뀔 걸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르신 다음에 확인. 그리고 0.1을 15%니까 몇이에요? 0.15죠. 그래서 0.1을 0.15로 바꾸시고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치지 마세요. 네. 왜냐면 여기 세팅이 0.1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추셔야 돼요. 만약에 15% 쓰면 잘못될 확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뜨면 상관없어요. 만약에 거기에 10%라고 떴으면 15%로 하시고 0.1로 떴으면 뭘로 나오세요? 0.15.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떴을 때 0.1로 떴다는 얘기는 여기에다 직접 친 게 아니고 저 백분율 갖고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 한 번 더 누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죠? 네, 기본 상여율 인하.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변경세, 요것도 바꿔셔야죠. 예. 아니, 근데 이거 첫 번째 잡으면 바뀌어서 나오긴 해요. 예. 그래서 요거 확인은 꼭 해주세요. 뭐는 하시라고요? 확인.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요번엔 0.05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이거는 확인은 언제 누르는 거냐면, 이제 두 개 다 했죠. 그때는 확인이에요. 못했을 때 뭐예요? 추가예요.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요약. 네. 그래서 요약 누르시고 시나리오 요약인데 결과셀은 G 몇이죠? 11이죠. 왜냐면 이 결과셀은요 마지막 이름 정리한대요. 거의 다 보면.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이 뜨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분석 작업 2번에 어디요? 앞에. 여기 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넣으면 끝. 그러니까 얘는 어렵다라기보단 조금만 연습하시면 되고, 이거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그놈의 오타예요. 왜냐면 오타 나면은 무조건 틀린 거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글씨 나오실 때 조심하시고요. 잠깐 쉬었다 3시 10분에 메트로하고 차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